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번에 뭐 왜 찍게 됐냐면 어법 문제 이제 접근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좀 힘들어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요. 어쨌든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든 아니면은 뭐 내신 시험을 보시든 이게 주된 거가 아닌 거라고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비율상으로 봤을 때 수능은 어쨌든 한 문제만 나오고 내신 시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비율이 높진 않거든요. 어법 자체만 묻는 거는. 근데 이 어법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만 해놔도 대강은 알아요. 일단 얘네들이 밑줄이 쳐져 있는 거를 한번 보면은 물어보는 게 뭔지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요번에 9월 모의고사 한번 1, 2, 3학년을 쫙 보니까요. 1학년 게 좀 전형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1학년 걸 좀 갖고 왔습니다. 1학년 29번 문제인데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이제 손을 대본 친구들이면 대충 알 거예요. 동사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건 바로 뭘 물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얘는 주어의 단복수를 물어보는 게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의 단복수 물어볼 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길잖아요. 그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뭐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은 가장 앞에 나오는 명사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녀석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단수예요. 뒤에가 뭐 요런 s가 붙어 있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단수라고 판단하시고 is가 맞겠구나. 요거 물어보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이미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맨 처음에 동사 물어보는 거는 얘는 문장 완결성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단복수를 물어보는데 대개는 단복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턴에 이제 동사 나오면 아 단복수 확인해야겠다. 요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한번 2번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얘는 대명사에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역시 단복수를 물어보거나 혹은 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제귀 대명사를 물어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귀 대명사 물어볼 때에는 좀 이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수강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이 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절 단위를 한번 끊어보면요. 요렇게 끊기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기는데 이 this allows를 그냥 냅두시면 안 되고 이 allow에서 왔었던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뒤에 오는 애들이 흔히 이제 학교에서 정리할 때는 오형식이라는 애들로 오고 제가 정리할 때는 절이 압축됐다 이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끊길 겁니다. 이렇게 끊기고 나서 이제 보니까 things 얘네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요거는 많이 봐왔었던 구문들이 여기서 딱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 as는 일단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as부터 보니까 others see them 여기 이제 절 형태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절이라고 한다면은 요 녀석이 될 거예요. them 이거 2번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절.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냐면요. 얘는 이제 제기대명사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확실한데요. 제기대명사의 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볼 때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물어보는 이 밑줄 쳐져 있는 이 녀석, 요 녀석에 이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절의 주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좀 말이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 절인데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 걔네들 중에서 왜냐하면은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절은 가만 보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나와 있는 이 녀석도 있고 위치부터 이어져 있는 이 녀석도 있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나뉘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볼 때. 근데 요 네모칸 쳐져 있는 녀석 있죠. 얘가 이 댐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가 포함된 가장 작은 단위의 절이거든요. 이 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만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가장 작은 단위 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요. 여기는 others가 쓰였으니까 일치하지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이라고 쓰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얘는 형태가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이것도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웨더로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에서 먼저 많이 보셨냐면 이 웨더라는 단어는 중학교 시절에 그때 보셨거든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근데 여기서 연결돼야 되는 게 그럼 간접 의문문은 도대체 일단 기본적으로 무얼로 쓰일 수 있느냐 요걸 물어봐야 돼요. 간접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뭘로 쓰이냐? 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전체가 명사 단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명사 절을 이끄는 요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로 보셔야 되냐면 그 얘네 뒤에 있는 게 이제 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웨더 이하를 한번 보시면 쭉 한번 빼보시면은 뭐 의미상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요. 5어로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끊기면 안 되네요. 여기서 끊어야 되네요. 제가 잘못 끊었군요. 근데 어쨌거나 요렇게 끊길 텐데 요게 끊기는 게 이제 지극히 정상적이고 뒤에 있는 구조를 보면은 구조가 메카니스틱하거나 아니면 오가닉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어도 완벽하게 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빠져 있는 게 명사절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해 보이고 웨더하고 오어 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의미상 웨더가 오는 것도 되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엄청 따져요. 일단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대개는 PP, 그러니까 ED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ING 이제 현재 분사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볼 때는 능동수동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좀 차분하게 다 읽으셔야 됩니다. Mechanistic structure has a vertical hierarchy with many rows, many procedures. 얘하고 얘하고 병렬 구조 걸려 있는 것도 이제 바로 보이죠. Many levels. 근데 이 다양한 층위인데 얘네들 뒤에 걸려 있는 게 요거군요. 그죠? 그러니까 오브 뒤에 걸려 있는 형태로 보면은 뭘 확인해 볼 거냐?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인볼브 예 포함하다. 뭐 아니면 연계시키다. 이런 표현이 두 개가 서로 능동 관계냐 수동 관계냐 요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니지먼트라는 이 녀석이 인볼브라는 행위, 연관시키다라는 이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주체인지만 파악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그 기계적인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이렇게 ED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변화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명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involving일 거면은 명사가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셔도 대강은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얘네 둘의 얘가 이제 이 뒤에 있는 involve라는 이 동작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얘는 전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4번 자체 문제가 당장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뒤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5번을 한번 보실게요. 5번을 물어보는 의도는 뭐 대시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죠. 뭐 콤마가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 용법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5번부터 있는 거는 요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치가 나오거나 왓이 나오거나 혹은 뭐 대시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면요.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뭘 확인하셨으면 좋겠냐. 뒤에 명사 자리가 비어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치라고 이제 나올 거면요. 얘는 관계 대명사 형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뭐 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 있는 자리에 명사 하나가 무조건 비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빈자리에 명사를 가지고 그걸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 관계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명사 자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요렇게 네 군데인데 이 네 군데를 한번 차분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주어 확인하니까 주어는 차 있어요. 비동사 뒤니까 보어가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보어는 뭘로 쓰였어요? 이렇게 형용사들로 쓰였죠. 얘 이제 PP 형태입니다. 이 스프레드도 그죠? 그 다음에 across라는 전치사 뒤에 보니까 명사 일단 차 있고요. 오브 뒤에 명사도 다 정상적으로 차 있네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로 바뀌면 될까까지는 우리가 문제 풀 때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무조건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접속사로 쓰이거나 혹은 관계부사로 쓰이는 애들 같은 경우엔 뒷자리가 전부 다 어때요? 완전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기준으로 자꾸 보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 사실은 이제 시험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할수록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법 문제에 그냥 엄청나게 집중하시기보다는요. 원래 어법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구문을 하실 줄 아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구문을 열심히 해왔었던 고3들은 많이 이제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 막 이거에 매몰돼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한 어떤 주제 잡는 거나 혹은 뭐 대략적인 어떤 순서 문제를 잡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 아직 보완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시는 게 일단 좀 좋은데 추가적으로 요걸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에 이제 안 나온 패턴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부사 형용사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부사 형용사 패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이 한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들은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을 수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바로 뒤에 있는 애가 명사냐 명사가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부사 형용사 밑줄 그어져 있어. 근데 부사인데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다. 이러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부사 녀석 말고 얘 ly를 떼거나 했었을 때 그 형용사 형태가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문맥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근데 무조건 왜 마지막에 문맥 의미를 확인해 봐라 이 얘기를 하냐면은 부사인데 한 단어인 경우 있잖아요. 뭐 today나 막 이런 것들 얘네들이 바로 뒤에 명사가 온다 그래도 이게 그 이상하지 않은 구조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today라는 한 단어의 부사가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식 구조만으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얘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의미상 수식해 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형용사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부사가 틀렸어라고 하기 전에 이 문장 전체를 이 부사가 수식해 줄 수 있는 구조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맥 의미로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나 이게 이 문제는 좀 그 트리키한 문제죠. 부사나 형용사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혹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동사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부사 혹은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제 주격 보어로서 얘네들이 기능해야 될 경우에 형용사가 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부사가 오는 게 맞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건데요. 요게 이제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이 부사나 형용사 밑줄 그어진 애들이 장소나 아니면 상황 혹은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형용사 형태가 오는 게 맞다. 주격보어로서.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게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이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일 트리키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냐면 기본적인 어휘가 되는 친구들은 능동수동의 판단까지나 아니면은 이 단복수 판단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관계사랑 부사 형용사 요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관계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애초에 내리기 전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은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부터 확인할 것. 그죠? 그다음에 부사나 형용사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는 녀석의 수식 구조와 어떻게 이제 문맥적인 의미와 이런 걸 결합시키면은 그러니까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형용사가 그냥 명사 단어 하나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문맥 의미까지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풀어내는 거. 요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은
너무 이 문제에 시간을 깊이 할애할 생각보다는 조금 더 주제나 제목 문제 관련돼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없을지 혹은 세부 내용 연관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없을지 조금 더 체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